여러분, 중국과 대만이 전쟁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얘기가 요즘 부쩍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두려워요. 이번에는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게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는요, 언론사한테다가 기사를 제공하는 게 통신회사입니다. 그 로이터 통신, 세계적인 통신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는요,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될 거라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면 말입니다. 예, 중국은 속전속결로 대만을 점령하고자 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대만을 안 뺏기려고 일본과 공조를 해서 가장 빠르게 들어갈라 하겠죠. 그러면 그 와중에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전쟁 포격을 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괌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됩니다. 이게 지금 로이터 통신이 이야기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동아시아가 전쟁터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로이터 통신은요. 이게 이렇게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 6단계 시나리오를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말입니다. 그것도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 내년 동계올림픽인가요?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면 내년 자체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장 위기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6단계 시나리오를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림만 보더라도. 당장 중국이 대만 주변에 쉽게 말하면 6해 공군이 동시에,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징후로 카디즈라고 하는, 카디즈가 아니죠. 이건 아디즈라고 하네. 아디즈. 대만 서남부의 방공식별구역, 여기에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군함기 20대가 침입을 했어요. 실제로 20대가. 지난 6일에는 16대, 지난 7일에는 4대,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에 침범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올 들어서 말입니다. 올 들어서 로이터 통신이 전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방공식별구역,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적어도 말입니다, 700대가 넘는 중국의 군용기가 공중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쟁이 막상 일어날 때는 대만 소유의 마처섬 있죠. 마처섬. 마처섬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마처섬에는 대만 국민이 13,500명 정도가 사는데 여기를 제일 먼저 침공을 하는, 이게 1단계 시나리오. 1단계 시나리오. 1단계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2단계 시나리오는 푸젠성에 있는 샤먼에서 남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진먼도, 여기는 14만 명이 거주를 하는데 여기를 이제 두 번째를 공략합니다. 두 번째. 진먼도를. 그렇게 공략하고 3단계로는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일어나겠죠. 그러면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는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는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육해 공군으로 완전히 둘러싸버리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5단계인가요? 5단계에는 폭격기나 잠수함 등을 출동을 시킨 미군과 일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 역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이게 5단계고요. 6단계에 가면요. 중국은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주요 전략 기반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면서 대만의 6단계 마지막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치는데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대만을 점령한다. 뭐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맞서서 말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이 대응을 하겠지만 워낙 속전속결로 끝났기 때문에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다, 뭐 적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말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본과 호주와 미국을 아우르는 결국 큰 전쟁터, 동아시아 전체가 큰 전쟁터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당연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에서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포격을 가하고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요. 또 괌에 있는 괌 기지에 대하고도 할 텐데, 그러면 주한미군 기지에는 가만히 둘까요? 주한미군 기지는?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것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북한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로이터 통신이 지금 기사를 만들어서 쭉 뿌린 내용을 보면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에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혹한 참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만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끝날까요? 대한민국 남북 간에는 전쟁이 안 터질까요? 뭐 이런까지 생각을 하니까 진짜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말입니다. 대만과 어떤 중국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는 걸 보면 어쩌면 말입니다. 그만큼 동아시아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위기 수순으로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최선이지만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자꾸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걸 봐서는요.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날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동아시아가 전쟁터가 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 충격을. 저는 그 충격이 결국 동아시아의 어떤 공동 멸망을 불러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합니다. 네, 샤프슈터님. 지도자가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속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저도 그렇게 보이죠. 저도요. 저도 여러분 중국과 대만의 전쟁 이런 아이템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제가 이제 2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고민을 해요.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가? 이런 고민 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 너무 급하게 가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너무 많이 나올 때 제 나름대로 분석해주는 분석기사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요. 자칫 잘못하면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